Nice Game TV. 야. 자, 낙개공하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야! 야! 2부에서는 네. 얘기 들어가기 전에 방청객분 예, 방청객분께서 뭘 또 주셨어요. 저기 뭔가요? 좌절금지. 이거 다 여기 써있네요. 타코벨. 타코벨. 타코예요? 타코? 네, 타코. 이걸 드실 건가요? 먹자니 이게 좀 약간 좀 흘러요. 아, 그래요? 이게 소스들이 되게 맛있어요. 살짝 지금이 점심 식사하고 나서 약간 허기가 시작되는 시간이거든요. 먹어도 돼. 먹어도 되는데 이게 좀 흐르니까 깨끗하게 먹길 바라요. 네. 먹방 하세요. 그 2부에서 할 얘기는 네. 천안함 이야기. 저는 굉장히 정재영 감독이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개봉을 했어요. 근데 이제 큰 개봉관에서는 이제 민감한 사안이 이거 이래가지고 다 피했는데 큰 개봉 중에 메가박스에서 네. 그거를 이제 개봉관을 좀 잡아줬고 그게 흥행이 돼서 개봉관을 늘렸는데 네. 갑자기 다 내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인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왜 그럴까요? 왜요? 일단은 좀 선진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그러니까 보수 단체에서 항의를 해서 관객들과의 충돌을 우려해서 이걸 다 내린다. 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메가박스에서는. 말도 안 되는 보수단체가 항의를 했다고요? 근데 그 보수단체 어디냐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보수단체가 협박했다고 이렇게 내리는 거는, 물론 우리나라 보수단체들이 또 가스통 할아버지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하면은 시끄러워지니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 할아버지들한테 그 물대포 쏘면 되지 뭘. 그걸 참 아니 볼 권리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면 네. 뭐 화씨 911이라든지 뭐 그런 시코라든지 네. 뭐 이런 비판적인 시코. 네. 다큐멘터리 영화들은 다 나오거든요. 당연히 나와야죠. 그리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거고. 그게 그리고 픽션이 섞여 있다면 그 앞에 명시를 하잖아요. 이 사건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픽션입니다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 남영동 뭐 그거 정재영 감독이 최근에 만드는 작품들이 다 약간 그 사회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좀 까는, 어떤 게 있나요? 그 석궁으로 이렇게 저기 판사 그분이 우리 엄마 친구의 오빠예요. 누가 석궁 진짜 맞은 사람이 실제 인물이? 아니, 쏜 쏜 사람. 사람. 쏜 사람이? 우리 오. 엄마 베프의 오빠. 부러진 화살. 예, 부러진 화살. 저 그거 봤는데 연기 되게 잘하더라고. 그 안성기 씨 맞죠? 주연 안성기 씨가 막 그 억울함이 막 느껴져요. 그런 것들, 그런 영화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최근에 남영동 그 것도 아마 정재영 감독이 만든 걸로 맞나? 남영동 뭐예요? 그 옛날에 고문하고 그 김근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근태 씨를 모델로 한 영화도 만들었었고. 근데 사실 이게 천안함 프로젝트가 뭐 사람들이 봐서 이게 너무 픽션이다 아니면은 이거 너무 뭐 어느 쪽 극단적으로 미화했다라고 하면 관객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뭐라 하겠지. 이걸 왜 누구 일부 단체의 의견으로 해서 사람들의 못 보게 막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청소년인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볼 거를 누구한테 막 검사를 받고 봐야 되나? 그래서 뭐 천안함 이야기, 네. 과연 이게 왜 그러면은 계속 이런 논란이 되느냐. 제대로 안 밝혀졌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 정재영 감독이 천안함 프로젝트를 만든 거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증거 자체가 너무 어수룩하다 뭐 이런 결국 흘리죠. 네, 이래서 안 먹는 거예요 제가. 보통은 영화니까 그거를 어느 쪽에 결과물이다 해서 설정해놓고 영화를 만들지. 그럼
그러면 그 다큐지 그럼.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저는 여전히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 그냥 그거죠. 국가가 합동조사단들이 한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설마 이거를 덮으려고 뻥을 치겠어. 그거는 너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게 맞다고 믿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쪽이 주장하는 이게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보면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요. 논리적인 논리도 있고. 근데 영화라는 게 만약에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밝혀졌어요. 그러면 북한의 소행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가정하고 만들어도 되잖아요, 영화를. 그렇죠. 그게 영화잖아요. 픽션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근데 너넨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으니까 너넨 다 내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워낙에 좀 이게 왜 민감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천안함 이걸 보면서 밝혀지는 과정들도 사실 계속 매끄럽지가 않았고 제일 불만인 건 그거예요. 북한의 소행인데 북한의 잠수함에 와서 어뢰를 쏘고 그 큰 초계함을 두둥강을 내고 갔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걸 바로 밝혀내지도 못했어요. 한참 뒤에 무슨 어뢰 추진체를 발견하면서 거기에 1번이라고 써있는 네. 추진체 발견해서 이거가 증거다라고 해서 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당한 사람들은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 군사재판을 회부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상을 받고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패잔병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던 윗대가리에서부터 그렇게 해서 아무 죄 없는 사병들이 다 죽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지휘체계에 있던 사람들 다 문책을 당했어야죠. 그럼요. 그리고 다 군사재판을 회부됐어야 돼요. 멍청하게 북한이 와서 잠수함에 와가지고 쏘고 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찐함. 그 큰 초계함이 두둥강이 났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군사재판 회부 안 되고 특진을 하냐 이거지. 그리고 이거를 못 잡았으면 못 잡은 대로 또 저걸 받아야 돼요. 보통 현역을 갔다 온 사람들, 저는 현역을 안 갔다 잘 모르지만 보초를 서다가 누가 그냥 암구호 같은 걸 안 하고 그냥 쓱 들어가서 그러면 걔는 쏴도 돼요. 아니 그냥 그거를 그냥 통과시키고 만약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통과시켰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잖아요 다들. 그죠? 현역을 갔다 온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잖아.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땐 상식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 만들었건 못 만들었건 먹기가 먹어. 능력이 돼서 만들고 능력이 돼서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는데 이거를 관객들이 외면해서 내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내리라고 했다면 그리고 그거를 채팅창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예민한 거면 내려야지 뭐 이런 분도 계신데 저는 그거를 노예근성이라고 생각 안 하고 벌레근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아서 기는 거? 아우 기어야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 그 지금 MBC, SB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기게 되는 거지. 이거는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윗분들이 안 좋아하실 거야. 우린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 우린 무식하니까. 벌레근성이에요. 전 이런 게 익숙해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틀렸으면 왜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왜 그 보수단체는 밝힐 수도 없으면서 와서 왜 내렸는지 근거도 얘기 안 하고 니네는 무식하니까 보지 마. 이거는 진짜 나쁜 행동이거든요. 그냥 네. 저는 그냥 딱 거기서 이해 안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어쨌든 뭐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북한한테 죽탱이를 한 방 얻어 터진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휴전 상황이잖아요. 전시국가란 말이에요. 전시국가인데 북한한테 그 큰 배가 한 대 맞고 그 많은 장병들이 죽었어요. 근데 누구 한 명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좌파로 전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1부엔 우파고 2부엔 좌파입니다. 저는 그거 자체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저걸 받아야 돼요. 무조건. 아니. 입에서 뭐 많이 나오세요. 나는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에 HID 꼈다고 돈 받아가면서. 보면은 거기에는 탐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탐지가 안 되면은 조 터져도 되나? 그러니까 국가적인 건데. 그럼요. 북한한테 얻어 터졌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어? 얻어 터지고도 특진하는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럼 얻어 터졌으면은
징계하고 안 얻어 터지는 사람들 딱 넣고 더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은 더 해가지고 탐지할 수 있는 장비도 사고 새로운 장비 뭐 이런 걸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상식적인 거죠. 마인드가 좀 글러먹은 게, 야, 천안함 터졌어. 국민들 불안해하니까 뉴스에 못 나가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차라리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다 개연성이 있어요. 되게 그럴싸한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 되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서 내는 게 수심이 거기가 한 5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거기에 왜 그 배가 거기가 있지? 그 큰 배가?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네, 그 수심이 되게 낮은, 서해안에서도 수심이 되게 낮은 거고 그 배는 되게 큰 배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북한의 소행이 아니고 그냥 좌초한 거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실수로 좌초를 했다라고 하면 북한이 얼마나 무시하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발표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게 그냥 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그분들 논리로 천안함 프로젝트 2를 만들면 돼요. 근데 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리는 또 있다라고. 일리는 있으니까. 왜냐면 말은 그게 되니까. 만약에 실제로 그냥 자초한 거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웃긴 거거든요. 그죠? 우리나라 입장은 개망신인 거고. 그죠? 그럼 차라리 그냥 이게 진짜 안보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덮어서 가자.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리 있네요. 여러 가지 어쨌든 이런 생각과 저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문제는 뭐냐면 국방부에서 낸 해명 자료들이 시원하지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잘잘못 그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그때 뭐 포상 이런 것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 건 잘못된 게 맞는데, 사실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거에서 민감한 사안이니까라는 거를 달아서 이거를 제재한다는 것 자체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랑 이거랑 또 별개의 문제죠. 네. 와,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라 그래야 되나? 한 번 딱 박힌 거는 잘 빠져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저도 좀 화가 나가지고 어떤 방송을 계속 봤거든요. 근데 그 방송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저는 천안함은 혼자 자초한 건데, 이게 이제 국방부에서 그걸 하기 좀 쪽팔리니까 북한이 그랬다는 거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계속 제 머릿속은 자꾸 그 생각만 들어요. 그때 열심히 봤던 방송이 뭐예요? 조선 뉴스? 아니요. 대한 뉴스? 토르. 아, 토르 뉴스? 아이고!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걸 보고 있었다니. 아, 난 또 뭐. 아이고. 아니, 저는 좀 이런 거에 좀 도움이 되려고 지금도 아이고. 좀 보고 있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네.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냥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고 사는 게 맘 편하다고 저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다 그럴싸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북한의 소행인데 그걸 아니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이거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빨개에다 몰고 가는 사람들은 그 증거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어차피 북한이 다 좋아하는 짓이고 그런 거에 우리는 현혹되면 안 된다라고. 종교네, 종교. 우리가 생각이 있고 지성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논리를 보고, 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거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저렇게 주장할 만하다, 그러면 그 정도 얘기는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히 부실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국가가 이런 큰 사건을 속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죽고했는데. 그렇죠. 죄 없는. 그래서 제가 열받는 게 그거예요. 그 장교들 왜 처벌하지 않고 승진을 시키느냐. 저는 그게 제일 열받는 거예요. 그 죄 없는 사병들은 무슨 죄냐. 퍽친이 억하고 두동강 났나 보다.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쪽 말, 저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한 국방부와 우리나라 정부의 얘기를 그냥 믿고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이런 큰 사안을 속인다는 거는 내 머릿속에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약간 미진한 거 이런 거는 국가 안보, 군사 안보 이런 게 있으니까는 다 까지 못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닌 증거들을 이거 이런 데도 그러냐 저런 데도 그러냐 이러니까 아니다 저러니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근데 뭔가 이거를 시원하게 국방부에서는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군사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안보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다. 하지만 이러네 저러네 해도 국방부나 정부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시원하게 어떻게 해주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렇게 저 터져놓고 그 장교들 그 위에 지휘체계들을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그거는 저는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거죠. 그게 참 그 천안함 문제는 이번 이슈로 아마 좀 더 불거지지 않을까. 그 이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코엑스래 저기 메가박스에서만 내린 건가요? 아니면은 메가박스 정관? 메가박스에서 내렸고요. 그 외에 큰 프랜차이즈 이런 데서는 아예 안 걸었어요. 그리고 그래요? 이제 작은데 우리 예전에 그 어디야 인천에서 했었던 주안에 네네네. 거기는 걸려 있어. 그런 데에서 상영을 해요. 이런 거 찾아가서 한번 보고 싶네. 제가 생각에는 네. 이 사건을 빌미로 이 영화를 더 많이 볼 찾아보고 거예요. 이게 네. 재개봉되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하면. 그래서 저는 그 뭐 이렇게 특별한 의견 이런 건 없는데 난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난 진짜 짜증나거든. 그렇죠. 누가 그러니까 이런 게 예민해니까 내렸대라고 하면 아 예민한가 보다 높으신 분들이 하니까 전 이렇게 생각 못해요.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할 건데 지들이 왜 판단해?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를 미리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전 탄압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가서 찾아서 봐요. 그래서 이게 천안함 프로젝트가 원래 되게 조금 개봉했다가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개봉한 숫자를 메가박스에 늘렸어요. 그러면 볼만한 가치가 또 있고. 늘렸다가 뭔가에 위해서 압박, 누군가의 뭐 보수단체라고 얘기해 보수단체가 됐든 네. 누군가가 압박을 해서 이제 내렸죠. 유족들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어요.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법부보다 더 무서운 게 보수단체의 항의라는 거죠. 메가박스 입장에서는 사법부에서는 유족들하고 뭐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이야기니까는 상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상영해도 됩니다. 라는 판결을 내려줬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예민했으면 우리나라 사법부보다 더 센 게 보수단체라는 거죠. 보전체 누가 있느냐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천안함 프로젝트 그렇게 예민했으면 이름을 좀 바꾸지. 천안함 프로젝트 말고 뭐 코리아 타이타닉 뭐 이런 거로 바꾸지. 그렇게 예민하면 아 니네 얘기 아닌데? 그럼 코리아 타이타닉으로 이름을 했으면 그 법 통과 안 됐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든 그냥 저 뭐야 트랜스포머인데? 그렇게 하지. 왜 애초에 왜 너무 민감하면 사실 유족들 그 마음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면 사실 그렇게 안 엮어도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무튼 천안함은 처음에 워낙에 큰 사건이었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큰 배가 두둥강에 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너무 많은 사람 저는 그런 현역병들 일반 사병들이 죽는 게 사실 제일 열받아요. 그럼요. 왜냐면은 그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재벌 자식들 군대 안 간다고 어떻게든 빠져가지고 안 간단 말이에요. 군대 가는 사람들은 없는 집 자식들 세븐. 그냥 우리 친구들 B. 걔네들도 원래 옛날 같았으면 안 갔지. 상추. 보는 눈이 있으니까 보는 눈이 많아져서 간 거야. 척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병들이 죽었는데 왜 장교들이 처벌을 안 받냐고. 그렇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승진까지 했대잖아. 이 개새끼들이 말이 안 되잖아. 죽은 사병이 무슨 죄냐고. 걔네들이 일하다가 죽은 건데 그럼요. 막아줬어야지. 그러려고 우리가 국방비 내고 우리 세금 내는 건데 아니, 우리 아들들 군대 보내고 내 친구들 군대 가고 나도 군대 가고 하는 건데 책임을 져야지. 왜 안 지켜줘 놓고 거기서 승진까지 해.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참으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의심한다면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의심한다면 이거를 왜 북한한테 쳐 맞아놓고
어떻게 그 지휘 체계가 그대로 있고 또 승진을 하고.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부당하게 이 사건이 종결됐잖아요. 근데 제가 그 유족이었으면 다시 이슈화를 이 영화로 이슈화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슈화를 해서 불거지게 해서 다시 조사하고 그 사람들 처벌 다시 내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유족들이 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 반대를 할까요? 그러니까 유족들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근데 유족들도 그 중에서 뭐 좀 갈리고 이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내용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네, 있고 근데-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은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어쨌든 유족들은 그 영화를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하나는 유족들. 근데 뭐 워낙에 많은 유족들이 그게 정말 대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지 다 한 건 아니겠죠. 네.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뭐 그냥 그 사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짜증나는 일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어쨌든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민주주의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영화든 음악이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못하게 얘기하는 거 못하게 탄압을 하고 막는다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는 보수라는 사람들이 북한하고 똑같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해요.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면은 그냥 찍어 누르고 싶어하고 아예 못하게 하고 네. 빨갱이로 몰아붙여서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 사회가 북한이라는 사회가 똑같은 거거든요. 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조화를 이뤄 나가는 거고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손도 잡기도 하고 이런 게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인데 그렇죠.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빨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한 가지 목소리만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순 없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당연히. 없죠. 네. 당연히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탄압하지 마세요. 네. 아무튼 이번에는 이 탄압의 주체가 누구냐? 가스통 할아버지냐? 밝히진 않고 있어요. 내가 가스통 할아버지 봤을 때. 누구예요? 어버이연합 모르세요? 몰라요. 그 어버이연합이라고 이제 노인분들의 시민단체예요. 아, 근데 그분들은 보통 시위하러 나올 때 성조기하고 태극기하고 같이 들고 나옵니다. 아니? 성조기를 왜 들고야? 반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에요? 거의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같아요. 생각하죠 그분들은. 미국이 그러니까 그 아무튼 보수 할아버지들 그리고 시위하러 때 군복을 입고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군복 비슷한 거 입고 나오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심심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때 그분들이 뭐 파지 죽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거를 운영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파지 죽어서 운영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잉여 인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력 부족 하지 말고 그 교도소 같은 데서도 그냥 놀리지 말고 3교대로 계속해서 전기자전거 돌려서 발전시키고 나 그 생각했는데. 교도소가 발전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감일 같은 경우는 파고다 공원에다가 다 전기자전거 깔아줘서 발전해가지고 배터리 채우게 만들고 그래서 얼마씩이라도 주면 되잖아요. 그거로 돈이 벌리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쓸데없는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시간이 남고 머리가 노니까 그 쓰잘데기 없는 게 생각하는 거야. 송조기를 왜 들고 나와? 우리가 속국이냐? 아 진짜. 제가 가끔 소름이 돋아요. 뭘요? 오빠랑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 미국은 있어야 되는데 누가 없어야 되는데 걔네 나라 미국이 우리나라고. 아니 그냥 저는 그런 분들도 있어야 돼요. 있는 세상이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라는 거죠. 네, 일거리를 드리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니까 이석기 같은 놈은 잡아 넣어야 돼요. 아 그럼요. 예, 이런 이석기 같은 요런 뭐 RO, NL 이런 애들은 이제는 그냥 얘네는 3교대 해주지 말고 12시간씩 일 시켜야 돼요. 자전거 돌리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잡아 넣고 그거는 국정원이 그런 애들 잡아 넣는 건 국정원이 해주고 네. 어버이연합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다른 시민 같은 사람들 그 보수 진보 이런 새로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진 않죠. 그야말로 가장 빨갱이적인 그럼요. 생각이죠. 그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빨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게 진짜 빨갱이입니다. 어버이연합 다 없어져야 돼 노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 빨갱이에요.
촛불 드는 새끼들 다 병신들이고 좌좀들 다 북한 지령받은 애들 다 없어져야 돼. 니네들이 빨갱이 그런 생각 하는 사람들이 빨갱이인 거고. 빨갱이스러운 생각이죠. 그렇죠. 그게 진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는 게 가장 빨갱이 같은 생각이에요. 그게 진짜 빨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르면 난 저 사람과 생각이 달라. 그래서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돼요. 안 듣는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해. 그게 민주주의 사회거든요. 그렇죠. 나는 내 생각대로 그냥 살면 돼요. 그냥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고 천안함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럼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니네들은 무슨 생각해? 이거보다 더 크게 됐던 게 다빈치 코드였죠. 그때 전 세계적으로 그 기독교 단체에서 그 보지 말자 내려라. 근데 다 봤죠. 영화관에서 조카 뭔 소리해? 틀 거야? 다 틀었어요. 네. 다빈치 코드도 기독교에서는 말이 많아요.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그랬나? 난 그거 재밌게 틀면 봤는데. 그거 틀면 우리 분신할 거야 말인데. 다빈치 코드는 안 봐서 결국 그 소설도 안 읽었고 다빈치 코드는 네. 영화도 안 봤고 재미없어요. 그게 결국 그거 아니에요? 예수가 사람이냐? 그 사람이다. 네. 그래서 실제는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명을 부활해서 뭐 나가서 결혼을 하고 뭐 뒤에 뭐 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모 마리아가 사람이면 네. 그 성모 마리아가 인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도 인간으로 끌어내리는 뭐 그런 이미지인 거죠. 그러니까 성모말의 자웅동체. 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웅동체 아니에요? 성모말이야? 저 확인을 못해서 동정년대 임신했잖아요. 그 마국간에서 달빛을 받고 그러니까. 예. 뭐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제우스 무릎에서 이게 헤라도 나오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이 다 기독교거든요. 장모님도. 장인어른은 장로님, 장모님 권사님, 우리 엄마 아빠 다 집사님. 예. 다 기독교예요. 저는 안 믿습니다. 개인적인 거니까요. 전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난 나일롱 신장. 그게 어떤 메타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득 안 할 거면 나한테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 라고 그냥 얘기해요. 그냥 나는 나대로 착하게 살면 되잖아. 안 필요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저는 전 하나님을 참 좋아해요. 저에게 저를 풍족하게 해주시거든요, 주일마다. 아 그래요? 네. 친하게 지내세요. 나는 하나님이 되게 싫은 게 뭔지 알아요?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달라요. 다른 분일 수도 있어요. 너무 변덕이 심해. 보면은 구약 때는 말 요만큼 안 듣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근데 갑자기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보죠. 감정의 기복이 되게 심하십니다, 이분. 소돔과 고모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기도로 보면은 다 소금으로 만들어버려요. 짤 없어요. 다 죽여. 약간 진짜 조울증이 있으신가? 아니 그때는 좀 갑질에 조금 뭔가 좀. 근데 저는 기독교였는데 기독교를 네. 안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네. 어느 날 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전도한다고 와가지고 네 아버지가 죽은 건 너를 기독교를 믿기 위함이야. 막 이런 식으로 야. 말을 한 거죠.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리지 그랬어요. 신이 있다면 어차피 성경은 신이 있다면 네. 성경은 인간이 쓴 거니까 되게 불완전한 거고 그래서 나는 성경을 기반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들 기독교 신자들 진짜 신앙이 깊은 분들은 아마 못마땅하게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성경은 사람이 쓴 거고 신의 생각을 그대로 다 반영하지는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이 신을 다 망쳐요. 그죠? 제가 그래서 그거 한번 교회에서 말했다가 온 성도들한테 둘러싸여서 물 맞고 막 이 어린 양을 뭐 귀신 막 이랬다. 저 무릎 꿇고 막 죄송하다고. 이 어린 양을 너 울 때까지 시킨다고. 울 때까지. 주변 사람 다 울고 얘 좀 구해달라고. 아 진짜. 옛날에 다 손잡고 아라라라 1995년도인가 그때 1995년 5월달인가 휴거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 하나나라 가자고 전국적인 그때 이벤트였거든요. 그때 이제 제 짝도 여자애였는데 아버님이 이제 우리 하늘나라 갈 거니까 학교 갈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그 집이랑 재산 싹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딱 헌납하고 우리 하늘나라 가자고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나왔는데 휴가 끝나고 다음날 학교 나왔는데 전 재산 다 집 다 팔고 해서 싹 다 해가 없애가지고 하늘나라 갈 거니까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유체 이탈해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여기는 지옥. 네. 그런 이벤트도 있었죠. 그래서 너무 영화를 많이 보셨나? 저는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마인드로도 니네 다 저희 동네 그 기독교가 되게 많았거든요. 니네 다 천국 가? 땡큐. 근데 또 좋았던 건 뭐냐면은 저희 외할머니가 기독교신데 돌아가실 때 웃으면서 돌아가셨거든요. 되게 좋게. 그러니까 종교라는 거는 장점이 되게 많아요. 네. 인간이 되게 다 나약하기 때문에 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렇죠. 정신의 빈 부분을 채워주는. 저도 집안이나 교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설교 이렇게 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건 그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네. 백 없고 줄 없는 사람들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니네들 우리의 백은 하나님이다. 세상에서 제일 센. 믿어라.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내 백이 하나님이다 생각하면 진짜 든든하게 딱 하고 마음에 어떤 안정하고 위로가 된다는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종교를 좋아해요. 저도 기독교 다녔었고 불교도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불교 되게 좋아하고 교인은 아닙니다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종교라는 거는 정신자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장애? 정신자위. 자위? 정신자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단체로 모여서 같은 정신자위 하는 사람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막 힘내는 거야. 화이팅 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어차피 열심히 안 살아도 할 거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못 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 거야. 근데 여러분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주말에 한 번씩 우리가 못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린 잘 살 수도 있어. 아니면 죽으면 잘 살겠지. 뭐 우리 맞아. 뒤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지만 국수도 나눠 먹으면 박수도 치고.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정신자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종교는 사람들이 힘들 때 큰 위안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좋은 숨기는 건 분명히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기독교까지 왔지만 기독교를 비판하자면 기독교들이 싫어하는 종교들 있잖아요. 통일교라든지 SJ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여러 가지 기독교들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데들 실제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지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지 통일교 사람들이 아니에요.